왜 역사상 농민분기 일어나죠? 농민분기가 일어나요. 억압됐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왕을 죽이죠. 그 다음에 뭐 해요? 왕 없는 사회를 만든 적 있어요? 주인이 없으니 주인을 세워요. 이해돼요? 그래서 왕조가 새로 열려요. 주인이 없으니 주인을 세워요.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노예잖아요. 나는 노예니까 주인이 있어야 돼요. 주인을 빨리 세워야 돼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 5천 명 몇 프로, 한 1%, 5% 되는 자본가를 다 제거한다고 합시다. 자본주의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요. 누군가 또 그 자리에.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잡한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도 스스로 반성을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은 돈이 많이 없다는 거. 뭔지 알죠?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거. 이런 다행스러운 조건들은 있어요. 그래서 몸을 써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축복이 있을 거예요. 역사는 여러분들을요, 불쌍한 사람으로는 기억하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기억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러죠. 막 자본주의에 대해서 강의 끝나고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일하라고요. 날로 먹으려고 들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자본주의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 거래요. 뭐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면 안 돼요. 자본주의가 없었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못 먹고 살아서 사냥이라도 해야 되고 가위라도 따야 돼요. 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시즘이나 자본주의를 다룰 때 영민한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종교로 다뤄요. 무식한 사람들은 현실로 다루고. 역사라는 세계를 가만히, 역사가 왜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진화론적 역사보다 더 복잡한 역사들이 막 전개되죠. 왜요? 우린 간념의 동물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말을 하고 떠들고 이런 존재거든요. 왜 여러분들 학교에서 교육받은 것 같아요? 지금 기성세대들의 가치를 전달받는 거예요. 국민윤리라는 교육 보세요. 국민윤리. 모든 것들은. 교육의 본질은 항상 기성세대들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게임은. 그 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훌륭하게 교육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거 거부하기 만만한 작업 아니에요. 바닥까지 이제 거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임금님은 벌거벗었네처럼 어떤 꼬맹이가 교회에 닦아가지고 아니 왜 저 나무 토막에 절을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문제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걸 종교 형태로 생각을 했다라는 걸 일단은 마르크스를 읽을 때 생각을 해야 돼요. 몇몇 이제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막 자본론 가지고 저한테 어떤 분이 문자 보냈더라고요. 자본론의 한 구조를 읽으면서 이윤율 저하의 경향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알고 싶대요. 막 복잡하게 보내왔어요. 가라타니 고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잉여 가치와 가치이윤 막 썼어요. 쭉 해서. 답시를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문제는 이쪽이거든요. 저쪽이 아니에요. 이쪽의 문제예요. 이쪽의 문제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쪽의 문제다. 그래서 이 자본에 대한 문제는 종교 비판이라는 여지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왜 돈을 저렇게 숭배를 할까? 왜 뭐 때문에 저렇게 숭배를 할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자본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 기본적인 건 종교적인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종교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종교성을 꿈이라고 한번 보자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꿈에서 깨어남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각자 적금을 놓고 이러고 살죠? 거기에 종교성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건이나 자본가라든가 이런 사람 금융재벌을 욕은 할 수 있어도 여러분과 금융재벌 차이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 이 자각에 이르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이 원하는 건 돈을 내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강북 사람이 강남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런 것과 사실에 일정 정도 관련이 되어 있다면 희망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의 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인문학자나 철학자 입장에서 우리 시대를 보면
꿈이 깨어나고 있는 시대다라는 건 맞아요. 대학생들이 등록금 올해 시작했죠. 자그마치 이 아이들이 IMF 이후에 비정규직이 그렇게 많았고 취업도 안 됐는데 이 꿈을 10년을 꿨던 게 요번에 깨진 거예요. 이상한 식으로 깨졌지만 아이들이 꿈이라는 거 알았죠. 꿈이라는 걸 안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깨고자 했어요. 지식인들이 막 글 썼거든요. 막 글 썼어요. 뭐야? 왜 자살을 해요? 학생들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글을 썼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아이들이 깨어난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건 하나의 종교 같은 거였다. 이제 그런 식으로 와요. 꿈은 바깥에서도 깨질 수 있고 안에서도 악몽이 심해지면 깰 수도 있는 거예요. 유사 이래로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시점은 그 시점이에요. 저는 한 표 던져요. 10년 안에 굉장한 동요가 올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예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안 오면 신뢰성이 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굉장한 동요들이 있을 거예요. 재편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조짐들은 많이 보여요. 여러 가지 곳에서. 이제 뭐 유럽 붕괴되고 돈 가치가 붕괴되면 자본주의 붕괴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을 찢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유로화 이런 것들이 문제, 달러의 가치 이런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아시죠?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돈이 뭐냐면 달러죠. 그 다음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달러 바꾸긴 힘들지만 달러 가지고 우리 돈 바꾸기 쉽죠. 저기 160 몇 개 콩고 공화국 돈 여러분이랑 바꿀래요? 우리 원화랑 안 바꾸죠. 그게 위계예요. 이렇게 쭉 위계가 돼 있어요. 그 위계가 가운데 부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게 흔들리면 우리 가치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꿈이 깨졌어요. 자본주의의 꿈이. 신뢰를 안 한다고요. 꿈이 깨어지기 전에. 꿈이 깨어지면 놀라운 파급 효과가 생겨요. 서로 깨우니까. 이거 꿈이야, 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꿈이 이제 거기서 깨지면 우리도 깨지는 거예요. 계속 연쇄적으로. 그게 이제 오겠죠. 근데 우리는 그 꿈이 깨어진다는 걸 잘 몰라요. 우리 사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계 위주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서 젊은 친구들에서부터 그거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 할 틈이 없어요. 지금 여유 있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진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을 못하니 누군가의 구원자를 찾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논리 구조거든요. 까먹지 마셔야 돼요. 히틀러는 압도적인 지지로 선거에 의해서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히틀러는 약속했거든요. 너희들을 다 이끌어주겠다고. 처음에는 또 그런 정치를 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논리랑 똑같아요. 인간 개개인들이 주인이 되면 신은 영향력을 우리한테 못 주고 인간 개개인이 힘을 가지면 자본은 영향력을 못 주듯이 인간 개개인이 스스로 다른 사람이 주입한 꿈이 아니라 내 스스로 주면 여기 인간 자리에다가 정치 권력을 넣어도 돼요. 이건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구조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우려는 있죠. 파시즘의 조짐은요. 그거랑 맞물리쳐요.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이 내 스스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딱 보고서 정확하게 포착을 하죠. 내가 너희들을 한꺼번에 구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와요. 파시즘은. 파시즘은 그런 식으로 와요. 까먹지 마셔야 돼요. 박정희 독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까먹지 말아야 돼요. 초기에 독재로 유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거 몇 차례 하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 민중이 뽑아요. 박정희에 그건 먹혔단 말이에요. 계속 그 얘기를 했었다고요. 나중에는 이상한 식으로 갔지만 초기서부터 전두환처럼 무식하게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이양하고 선거에 참여하죠. 물론 그 사이에 일은 해놔요. 자기들이 무언가 할 것처럼 구원할 것처럼 사람들이 구원자를 선택한 거예요. 일정 정도 우리한테도 그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한번 고민을 잘 해봐야 되죠. 파시즘은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지금 파시즘이 일어날 좋은 조건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구원을 못해요. 이럴 때 다른 누군가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 조건이기도 하고 여기서 악몽에 깨어나는 좋은 계기이기도 해요. 딜레마죠. 딜레마요. 발터 베냐민이 히틀러가 등장했었을 때 히틀러 진짜 많이 욕했거든요. 김호준 씨랑 비슷한 역할을 했어요. 발터 베냐민이. 히틀러 막 욕했어요. 이렇게 총통은 그럴 뿐이 아니시다. 이런 식으로. 막 욕하는 거 있죠. 수염나고. 그래가지고 걔가 프랑스 파리로 갔었을 때 파리가 점령됐을 때 바로 자기 잡히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 국경 넘어가다가 국경이 막히니까 베냐민이 자살한단 말이에요.
언론 활동, 라디오 패널로 많이 나갔던 사람이 발터 베냐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오만 욕을 했어요, 히틀러요. 총통되기 전에 막 얘기하다가 이거 위험하죠. 애가 총통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이반 타이반 프랑스 파리로 갔던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여기 독일에 남아있다가 죽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냐민이 계속 걱정했던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히틀러가 구세주나 메시아의 제스처로 등장한다고요, 독일에서. 저게 위험한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좋은 지적이에요. 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까 저 처음에 지적했던 거 생계 문제, 그쵸? 예, 그런 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조건은 다른 거죠. 자본이 인간한테 행복을 준다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자본이요, 인간이 돈을 벌지 않으면 못 살게 지금 만들어 놓은 조건까지 간 거예요, 생계까지. 그러니까 1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5만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받아야지 사는 그 조건을 만든 거예요. 지금은 강제로요. 자본을 거부하는 순간 그냥 굶어 죽는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식한 종류예요. 우리를 믿으면 너는 그나마 살 거고 아예 부정하면 죽는다라는 조건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종교로 가면 끝장까지 간 거예요. 이제 품어줌도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그런데도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꿈은 상당히 길어요. 악몽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참 힘들죠. 악몽에도 적응이 될 수 있다는 게 또 인간의 놀라운 힘이에요. 이 마르크스의 이 얘기를 한번 볼게요. 막스의 세 딸은 고백 게임을 좋아했다. 3번 있죠? 고백 게임이 뭐냐면 이거 이렇게 그리면 돼요. 엥겔스가 지원을 해줘요, 돈을. 영국에 살았을 때, 자본론 쓸 때. 영국에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이 그렇게 돈 받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 또 저술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딸도 진짜 그 뭐예요, 병원도 못 가서 얼어 죽고 그래요. 사실은 병 걸려서 폐렴 비슷하게. 마르크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택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뭐예요, 불도 없고 이러잖아요. 불 있고 따뜻하면 일찍 자면 되죠. 그러니까 애들이 춥고 약간 배고프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밤에 딸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고백 게임이 뭐냐면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재판관처럼. 그럼 마르크스가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그날 그 순간은 딸 3명이 마르크스를 가지고 이렇게 막 수염 이렇게 근홍을 하잖아요. 걔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했었던 이거 유명한 건데 한번 이렇게 물어봐요, 애들이. 신문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미덕은? 단순함.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싸우는 것. 특이하죠. 싸우는 것. 당신이 생각하는 불행이란? 굴복하는 것. 당신이 가장 혐오하는 악덕은? 노예근성.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책에 파묻히기.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경구는? 인간적인 것 가운데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 마르크스의 정신이거든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좌우명은?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애들이랑 얘기한 거죠. 마르크스가 제일 싫어했던 건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 노예가 되는 거. 그리고 싸운다라는 거. 당연히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특히 기억해둬야 될 게 누누이 강조했지만 인간적인 것 가운데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이 말을 좀 잘 음미해 주셔야 돼요. 마르크스를 이해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쪽에 이거 이제 마르크스의 경철수고를 읽었다면 반드시 인용해야 되는 게 이건데, 그때도 얘기했던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면은 이거 한번 읽을게요. 인간을 인간으로서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인간적 관계라고 전제한다면 그대는 사랑을 사랑과만, 신뢰를 신뢰와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그대가 예술을 향유하고자 한다면 그대는 예술적인 교양을 갖춘 인간이어야만 한다. 돈 주고 처바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예당에 가서 비싼 거 보는 거, 예술을 향유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다. 그대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그대는 현실적으로 고무하고 장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간이어야만 한다. 인간에 대한 그리고 자연에 대한 그대의 모든 관계는 그대의 의지의 대상에 상응하는 그대의 현실적 개인적 삶의 특정한 표출이어야 한다. 특정한 표출에 마르크스는 밑줄을 그어놨어요. 왜요? 다른 사람 흉내내지 않고 여러분 각자는 각자니까. 그걸 표출해야 돼요. 여러분이니까 표출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게 다른 사람 걸 표출하는 거죠.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의 뜻에 따라서 표출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대가 사랑을 하면서 되돌아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서의 그대의 사랑이 되돌아오는 사랑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그대가 사랑하는 인간으로서의 그대의 생활 표현을 통해서 그대를 사랑받는 인간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대의 사랑은 무력한 것이요 하나의 불행이다. 마지막 구절이 압권이죠. 사랑을 해도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하면 불행이다. 끝!